자, 이란은 멀리 있는 나라고, 걱정이 좀 덜 되긴 하는데요. 옆 나라 일본이 더 걱정이거든요. 아, 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카이치의 총선 대승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사실상 공국주의로 가는 거 아니라는 두려움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또 축하를 대승을 했어요.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지원해서 이긴 거 알지? 돈 갖고 와. 이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역대급 축사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죠. 트루스 소셜에 그녀는 매우 존경받고 인기가 많은 리더다. 나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압승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당신의 연합을 지지한 것은 내 영광이었다. 당신의 보수적인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이행하는데 위대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결국은 무기사란 얘기예요. 그리고 방위비 더 내란 얘기죠. 그리고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격 무기를 어느 정도 일본에 파는 거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지금 그 전쟁 가능한 국가로서의 가속화가 일어날 거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2025년도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지금, 안보 문서 3개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 안보에 대한 정책들이 바뀌었는데, 이게 결국은 2027년도까지 자위대의 선제 공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2년 남은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43조 엔을 이미 예산으로 편성했어요. 우리 돈으로 따면 43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으로 무기를 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럼 미국 무기를 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3대 안보 문서는 아직 개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개정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국방력 강화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또, 핵과 관련된 3원칙이 있어요. 핵은 보유하지도, 그리고 생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예. 이거 근데 바뀔 그런 거를 가능성이 있죠. 다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일본이 왜 전쟁 당시에 엄청나게 자국민뿐만 아니라 식민 지배하던 그쪽의 국민들까지 탄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본은 그동안은 국가정보국 같은 거에 없었어요. 없었고, 다만, 이제 계속해서 보수 쪽에서 그거 만들어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보안법 같은,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나 간첩법이라고 하죠, 간첩이나 뭐 쟤들은. 이런 거를 네. 조금 우리가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번번이 막혀서 못했는데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나 헌법도 개정하고 싶고 3대 안보 문서도 바꾸고 싶고 스파이 방지법도 만들고 싶고 그다음에 국가정보국도 신설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헌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법률로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민당만으로도 가능한 법률이고 정책이기 때문에 아이고야. 이거는 다 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430조 원의 예산 중에는 토마호크, 트럼프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 1000기에서 2000기 정도. 말씀드렸죠? 그거 30년 넘은 그 미사일들이라고. 이 재고 미사일들에 대한 판매하고 F-35A. 지금까지는 일본이 갖고 있는 F-35B였어요. 이 항모에서 수직 이착륙으로 뜰 수 있는 F-35B였는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거 같은 형의 F-35A에 대한 추가 구매도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들어가는 돈 때문에 지금 방위비를 2배로 올리고 GDP의 2%까지 끌어올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럴 재원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일본 내에서 증세의 시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세,
원래 공약은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식품에 붙이는 소비세를 제로로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으나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12%에서 15% 올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필요한 재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아예 소비세 증세를 빠르게 끌고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일본 국민들 알면 뒤집어지겠지만, 노령연금에 대한 감소를 법적으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노인네들 저는 연금을 그걸 뺏어가지고 국방비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베 때도 못했던 철도, 수도, 전기 관련한 완벽한 민영화를 시도를 해갖고 그 돈으로 개원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가까이 좋아했다가 일본 국민들은 이제 다 뒤통수 맞는 것만 남았죠. 뒤통수 맞는 거예요. 생활비 올라가고 공공요금 올라가고 세금 올라가고 실제 연금은 깎이는. 은행에 있는 거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또? 조만간 국민저축도 그거 할 수 있는데 일단 얘네들이 국채를 발행하면 다 은행이 사주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에 있는 예금들을 이런 방식으로 돌려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근데 더 비극은 다카이치가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에 너무 멋있어 이러면서 뽑았던 사람들은 본인한테 일어나는 일이 다카이치가 하는 거라는 것까지 연결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못 시켜? 왜? 아니 왜냐면 바보라니까. 다카이치가 무슨 정책을 가지고 나왔는지 아냐고 물어보면 다카이치를 찍은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다카이치를 왜 지지하냐고 그랬더니 너무 기존의 정치인하고 다르지 않냐고, 뭔가 진짜 개혁될 것 같고 바뀔 것 같지 않냐고. 윤석열 찍은 것처럼? 네. 그래서 결국은 오래된 명언이죠. 정치적 수준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 사실상의 생활 지옥에 빠져들었다. 과거 일본이 그랬거든요. 전쟁하기 직전에 모든 화폐를 없애고 군표로 대체했었고 국민들 소득을 50%로 줄이고 전부 다 군수 업체에다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전부 다 그 강제로 노동을 시켰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만 그렇게 강요한 게 아니었어요. 일본 내국인들도 그런 고통을 받았고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됐었는데 지금 그 단계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나마 중도 그 개혁 연합이나 그 외에 팀 미라이라고 아주 이렇게 민생과 관련된 어떤 그 정책을 낸 정당이 있어요. 그런 정당에 표를 준 아주 소수의 일본 국민들은 다카이치가 하는 말에 끔찍한 걸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표를 준 건데 정작 다카이치를 찍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카이치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고 있다. 2, 3개월 안에 청구서를 받아보면 청구서를 받아도 그 청구서가 이게 다카이치가 보낸 게 아니야. 왜냐하면 다카이치는 앞에서 계속 그러거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 일본, 풍요로운 일본 만들겠습니다. 이러고 있거든.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이 나한테 이 청구서를 보냈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댓글에도 있는데 이 찍지라고 똑같구나. 맞아요. 지금 대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구 경북 그 통합 법안 안에서의 자치령하고 일맥 뭔가 이렇게 상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최저임금 없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 혈통이 일본 쪽인가 봐요. 일본 같은 정치를 하려고 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다카이치가 지금 이제 사실은 속마음은 어쩔지 모르지만 제일 힘을 빌려야 될 게 사실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미국은 어차피 상전인 거고 미국은 기본빵으로 안고 우리 트럼프 오빠한테 모든 걸 맡기고 가겠지만 지금 동아시아에서 힘을 쓰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미 동맹을 강화함과 동시에 꼭 지들이라고 이를 앞에다 썼어. 일미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강화하려고 하면 우리 신경 거슬리는 짓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동맹에 또는 일본의 제안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관련한 내용도 한번 기사를 보겠습니다. 네. 2월 9일 날 다카이치의 총리 기자회견 안에서의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압승 결정되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외교 안보와 관련해가지고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3월 19일 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로는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한미일 삼각공조를 넘어서 필리핀,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우방국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강화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진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결국은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전략인 거예요. 이들 욕심으로는 그런 거죠. 근데 이거를 중국이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이제 미국은 중국이 한마디 했어요. 화무 11홍이라고. 그러니까 너 그 인기 얼마 안 갈 거다라고 시진핑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금방 티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일본한테 하고 있는 각종 경제적 제재를 비롯한 압력들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진짜 제대로 된 정치인이면 중국이랑 강성 발언해가지고 표는 땄으니까 선거는 이겼으니까 지금이라도 중국의 유화적인 태도들을 꺼내놔야 돼요. 근데 얘네들 그 생각은 안 뭐냐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다카이치를 지지하는 거를 중국이 확인했으니까 중국이 알아서 야 얘네들 만만치 않네 다카이치 대단하네 그러면서 숙여줄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 아니 그걸 논평으로 내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 있잖아. 아니 트럼프 믿고 그러니까 계속 까부는 거잖아 지금. 트럼프는 화무 11홍 아닐 것 같아? 당연히 내가 보기엔 끝났죠, 11월 먼저. 달까지야 트럼프의 꽃은 지금. 무슨 11월까지 간다고 그러세요? 11월도 못 갈 수도 있겠지만 11월 되면 확실히 트럼프 꽃은 져요. 그런 상황에서 함부로 지금 다카이치가 중국을 도발하거나 지금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남발을 하면서 국민들의 귀를 거슬르면 이게 일본도 이게 내부적인 갈등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이 사실 기업들부터 제일 먼저 짰잖아요. 네. 자영업자들하고. 저는 기업들이 지랄 먹고, 발광하면 네.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자체가 일본의 큰 시장인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일본의 소부장을 제외한 일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의존도가 거의 뭐 7, 80%입니다. 일본 가전 시장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뭐 도시바를 비롯해 갖고 뭐 여러 가지 가전 관련된 회사들 있잖아요. TV 회사 같은 경우에는 100%가 다 중국 회사로 인수돼 버렸어요. 샤프고 내셔널이고 막 이런 것들 다. 그리고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가운데 중국제 제품들의 비중이 7, 80%를 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만일에 일본의 이와 같은 태도에 뭐 관광객 안 보내는 거는 그냥 소수인 거고 일본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제공하지 않겠다, 수출을 금지시키겠다고 금산 조치를 내리면요. 이거는 물가의 차원이 아니라 일본 국민이 생활할 수 있는 그 터전 자체, 그냥 마켓을 싹 털어버릴 수 있어. 마켓의 매대를. 오, 그래서 그거 구경해보고 싶다. 그렇지. 그럼 또 일본 애들은 소문나면 어마어마하게 또 매점 매석을 하잖아요. 막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중국이 펄프를 안 판다더라. 그 말 하나 때문에. 네, 난리가 났잖아요. 화장지 품귀 대란이 나고 난리가 났었단 말이야. 맞아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그런 게 없었잖아. 왜냐면 우리나라는 중국이 펄프 안 파는데 화장가 모르는데 뭐 화장지 이거 두루마기 하나에 10,000원 된대 뭐 이런 소리가 있어도 우리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오는데. 다 나와 물가가. 그리고 재고가 얼마인지도 다 나와. 그때 당시에 확인됐잖아. 야 우리 맞아. 화장지 지금 생산 안 해도 5년은 넘게 쓰겠는데 이렇게까지 다 되는 나라가 우린 건데 일본은 그 얘기 나니까 매대에 저희가 싹 사라졌잖아요. 맞아.
아무리 공급을 해도 화장지가 매대에 없어. 왜? 계속해서 매점매석에서 사들여버리거든. 아유, 쌀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나라 주제에. 쌀이 없어서 품기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쌀을 꺼내놓으면 누가 자꾸 사가지고 암시장에서 암시장에. 대팔아. 분명히 일본은 이마트가 아니지. 일본 롯데마트에서 쌀을 파는데 이걸 10,000원에 사다가 자기 집 구멍가게 앞에 15,000원씩 놓고 파는 거야. 근데 롯데에 가면 없으니까 그걸 산단 말이야. 이런 짓거리들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건들면 안 돼요. 일본 입장에 다카이치가 더 이상. 근데 아직까지는 태도를 안 굽히고 있다는 면에서 시진핑의 다음 경제 공격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죠. 자꾸 이제 우리는 중간에서 일본을 도와야 된다, 일본을 편들어야 된다 누가요? 이러는 외놈의 동자들이 있기는 좀 있습니다만 소작 외구들? 네.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일본과 관광객 우리가 받고요. 일본이 수출을 못하는 거 우리가 하고요. 그리고 일본이 도와달라라고 하면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일단 그럼 입금부터 좀 시켜봐봐 라고 하는 방식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일본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